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주요 철도와 도로 연결을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반도 교통과 물류의 기종착점으로 부산의 지정학적인 이점이 다시 부각되면서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입니다. 인적, 물적 교류의 기반이자 경제 협력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착공 시기를 올해 안으로 못 박으면서 육상과 해상을 잇는 기종착지로서 부산의 지정학적 위상은 더욱 확고해지게 됐습니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북한 경유 부산발 유럽행 열차도 실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철도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텐데요.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출발역인 부산이야말로 그런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산 분야에서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 어로구역 설치에 합의하면서 부산 지역 수산업계도 북한 수역 입어 등 대체 여장 확보 가능성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4월 첫 남북 정상회담 당시 어려움에 빠진 지역 수산업계의 활로 모색 차원에서 정부의 우리 근해오선의 북한 수역 입어를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도 눈에 띕니다. 여기에 서해 경제 공동 특구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남북 경협 규모는 개성공단보다 확대될 전망입니다. 삼덕 통상을 중심으로 부산의 몇 개 기업이 개성공단의 공장을 운영했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개성공단 폐쇄 이후 2년여 만에 공장 재가동이 가시권에 들어가면서 사전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부산은 2002년 아시안게임 때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을 직접 초청해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무드 속에서 부산시는 체육 분야 남북 교류에 신호탄을 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윤파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대항으로 들어오는 만경봉호. 수백여 명의 부산 시민들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북한 응원단을 반깁니다.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은 분단 이후 국내에서 열린 국제대회로는 최초로 북한 선수단이 참가해 남북 체육 교류의 신호탄이 됐습니다. 북한 응원단은 어딜 가나 큰 환영과 함께 화제를 모았고 북한 선수들도 메달 33개, 종합 9위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참가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남북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는 부산 체육계의 감회가 남다릅니다. 부산시는 다시 한번 남북 체육 교류에 힘을 싣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선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경기 대회에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거나 남북 단일팀을 만들 계획입니다. 내년엔 코리아 오픈 대회가, 2020년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남북 정상회담 가운데 스포츠 교류와 관련해가지고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북한 선수단을 초청하고 또 단일팀을 구성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주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렀던 부산시는 그 이듬해 전국 처음으로 지자체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16년 만에 찾아온 남북 교류 협력 기회에 부산 시민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산을 찾아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취업 고충을 듣는 자리였는데요. 정부 대책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반기 공채 시즌을 앞두고 일자리 정보를 얻기 위해 모여든 청년들의 표정은 진지합니다. 기업에서 막 대대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부산에 우리가 이런 기업이 있으니까 우리 기업에 이렇게 오세요라고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거의 불안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자리. 줄어든 일자리에 중소, 중견기업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도 늘고 있지만 동시에 걱정도 쌓여갑니다. 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제 혜택을 많이 주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나?
청년들을 만난 김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취업자에겐 3년간 정부와 기업이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갑을병정의 하청, 지하청까지 내려오던 제도도 이제는 2단계, 3단계 이상 못하게 중소기업이 좀 허리가 좀 좋아지게 하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고요. 하지만 청년들의 걱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8,300원대로 오르는 걸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을 많이 더 벌게 되어서 좋다는 생각도 들지만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구하기가 어려워진 것 같더라고요. 블라인드 채용 정말 말은 좋은 것 같은데 학교도 안 보고 다른 것도 안 보고 오로지 그 사람이 해낸 것들만 보겠다. 강원랜드 비리, 하나은행 비리, 계속해서 그게 떠오릅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문제는 관련법 정비 등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 않는 기업은 강도 높게 처벌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참석자들은 부산의 산업 구조에 맞는 맞춤형 취업 대책은 실종된 토론회였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오늘 부산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해안가에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지난 새벽부터 현재까지 부산에는 약 1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까지 내리다 그치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고요. 이 비는 오늘 오후에 소강 상태에 들다가 내일 새벽에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다소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에서 시작하며 예년 기온을 웃돌고 있지만 한낮 기온은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해안가와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다음은 레이더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중부지방은 오후까지 비가 오다 그치겠는데요. 내일까지 비가 내려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4도, 울산은 22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고요.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이 떨어지면서 한층 더 서늘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냈던 석주 이상용 선생이 만주로 망명하기 전에 문중 대표들과 함께 작성한 가족단 명첩이 처음으로 발굴됐습니다. 이 명첩, 한국 독립운동사의 새로운 기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용 선생과 고성 이 씨의 가족단 명첩입니다. 이 명첩 표지에는 1910년 5월 시작돼 1918년에 작성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가족단 명첩에는 석주 선생이 쓴 가족단을 만들게 된 취지서와 문중의 대표 65명의 이름과 사는 곳 등을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은 가족단 명첩을 만든 그 이듬해인 1911년에 가산을 정리하고 문중들과 함께 만주로 망명해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지금 집안 어른들 말씀에 의하면은 이 중에서 많은 사람이 갔는데 그 당시에 석주 이상용 선생님을 따라서 같이 가실 때 한 3분의 1 정도에 갔었다고 알고 있고요. 나중에 한두 분 다시 이제 만주로. 이 명첩은 석주 아들 동구 이준영 선생이 1918년에 완성했고 후손인 91살 이종기 씨가 소장하고 있다가 안동댐 수몰마을 생활사 기록화 사업 과정에서 발굴됐습니다. 이 가족단 명첩은 그동안 석주 유고 등의 기록으로만 알려져 있었으며 실물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54개 수몰마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근현대 시기의 중요한 독립운동 자료나 우리 근현대 시기의 주민들의 생활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굴이 될 것 같습니다. 한문으로 된 가족단 명첩이 한글로 번역되면 석주 선생이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망명하게 된 경위와 문중사가 고스란히 드러나 한국 독립운동사의 새로운 기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중구의 14층 규모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걸로 6층에 사는 63살 A씨 등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4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오피스텔의 한 사무실이 모두 불에 탄 점으로 미뤄 이곳에서 불길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여고생들을 상대로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청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최근 해운대구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나와 설문조사를 벌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4명을 직무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생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조홍석 선수의 결승타로 LG 트윈스와 연장 접전을 끝내고 8연패 끝 2연승을 달렸습니다. 롯데는 어제 서울 잠실구장에서는 원정 경기에서 LG의 끈질긴 추격을 뒤로하고 15대 11로 이겼습니다. 승부는 11대 11로 맞선 연장 10회 초 2사 3루에서 조홍석이 LG 마무리 정찬은 투수를 상대로 좌전 적시타를 날리며 결정됐습니다. 롯데는 경기 초반 득점으로 일찌감치 승기를 굳히는 듯 했으나 8회 말 LG 양석환에게 동점 3런 홈런을 맞으면서 위기에 몰렸지만 연장전에서 다시 대량 득점하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편 어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 롯데자이언츠의 4번 타자 이대호는 KBO 리그 역대 2번째로 5년 연속 3자릿수 타점을 달성했습니다. 이대호는 어제 경기에서 4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해 1회 초 1사 1, 2루에서 중전 적시타를 쳤고 2루 주자 전준우가 홈에 들어오면서 시즌 100번째 타점을 올렸습니다. 2001년 롯데에서 데뷔한 이대호는 2009년 100타점, 2010년 133타점, 2011년 113타점을 기록한 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일본과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동했습니다. 부산 시내에서 추석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유통되는 농산물의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엄군과 반여 농산물 도매 시장에 출하된 농산물 88건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들깻잎 등 88건 모두가 잔류 허용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채소류 4건, 과일류 2건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됐으나 허용 기준 부적합 품목은 없었습니다. 부산시는 앞으로도 농산물에 대한 경매전 잔류 농약 검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경비원에게 전보를 요구하는 등 갑질 논란으로 구의원직을 상실한 동구의회 전근향 전 의원이 제명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달 동구의회가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12일 법원에 제명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경비원에 대한 막말로 더불어민주당과 구의회에서 제명된 전 씨는 아파트 주민대표로 한 발언으로 의원직까지 상실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아동수당 지급 시기에 맞춰 내일 수당을 처음으로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은 2명 이상 소득 하위 9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만 6살 미만의 아이들에게 한 달에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내일은 신청자 가운데 조사 완료된 11만 명에게 아동수당이 첫 지급되며 8월 이후 신청자는 2달간의 선정 기간을 거쳐 9월분과 함께 10월에 지급됩니다. 다음 달부터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이 불가능했던 가구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던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정부 방침에 따라 폐지돼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임차 가구에는 임차급여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를 지원해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은 가구입니다. 부산시청 녹음광장 지하에 7만 톤 규모의 빗물 저장 시설이 들어서고 상부에는 공원이 조성됩니다. 부산시는 행정안전부 2019년 빗물 저장 시설 설치 사업에 시청 녹음광장이 사업지로 선정돼 국비 234억 원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연제지구 빗물 저장 시설이 시청 녹음광장 지하에 설치되면 연산동과 거제동 등 거제천 하류 지역의 상습 침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제지구 빗물 저장 시설은 7만 3천 톤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규모로 내년 실시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21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부산항만공사가 북항 재개발 1단계 기반시설 사업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항만공사는 북항 재개발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 당초 2022년으로 예정됐던 경관수로 호환공사와 교량, 요트마리나 등 각종 기반시설을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산역과 국제여객터미널을 잇는 공중보행로는 오는 2020년까지 준공하고 환승센터 설계 용역은 올해 국제공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새벽부터 현재까지 부산에는 약 1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까지 내리다 그치겠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고요. 이 비는 오늘 오후에 소강 상태에 들다가 내일 새벽에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시작하며 예년 수준을 웃돌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해안가와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은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아침 기온은 떨어지면서 한층 더 서늘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